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전기차 테마와 수소차 테마로 3월 코로나 시점의 바닥에서 주가가 5배 이상 상승을 한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1986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11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지분율 100%로 상하프론테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위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요, 중국 소주, 서안, 그리고 베트남에도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도 자회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이상원 씨와 그리고 특수관계자들이 46% 정도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가 3.3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 가까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그리고 자사주가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품과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인데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들이 범용 플라스틱,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해서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나누면 LCD, 2차전지, PCB, OA,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매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제품은 각 부문별로 쓰이는 그런 부품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그리고 작년 상반기를 한번 살펴보면, 회사의 매출들이 보면 작년 상반기를 제가 이쪽에 작년 상반기 것을 가져 정리를 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작년에 69억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22억으로 반도체 부분이 성장을 하였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용 부품들입니다. 그쪽이 28억에서 100억 정도로 성장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매출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제품들이 멤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세미컨덕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분, OA 부분, PCB 부분 이렇게 있는데, 멤브레인 쪽은 아직, 수소차 멤브레인 쪽은 아직 제품이 완성은 됐지만 아직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수소차 관련된 테마로 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여기 보시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에 상하프론테크는 폴리막, 그러니까 수소 연료진 스택의 멤브레인을 생산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수소 연료 전지용 멤브레인 개발을 완료, 글로벌 독점 시장에 진입을 한다. 그래서 해외 업체가 독점하던 글로벌 수소차용 멤브레인 시장에 상하프론테크가 진입을 한다. 수소차 멤브레인은 연료진 스택의 핵심 소재로 수소차 원가의 한 8, 9%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과 특허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연내 테스트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자동차가 해외업체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던 것을 이제 상하프론테크의 제품을 가지고 아마 만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수소차 테마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수소 테마들 중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의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파란색인데요, 매출액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던 모습을 보였는데, 2019년 2분기 이후로는 매출이 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만 작년 3분기, 4분기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떨어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 분기 매출이 514억까지 갔던 것이 333억까지 올해 2분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던 모습이 지금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뚝뚝 떨어지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35.2% 올 2분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4분기 이후에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올해 2분기는 작년 동기 대비 63.3%가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전기차 테마와 수소 테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쪽은 삼성 SDI 쪽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삼성 SDI 쪽에 또 전기차 부분이 실제로 전기자동차 부분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상하프론테크의 매출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종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그리고 OPM,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겠지만 매출의 총이익률은 크게 변동이 없이 한 20%에서 23%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판관 비율이 앞에 매출액 부분을 보셨겠지만 2019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좋았던 모습이라 매출이 증가를 해서 고정비격인 판관 비율이 11.2%까지 낮아졌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가 처음으로 넘어갔던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매출이 줄어들면서 판관 비율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 2분기 5.4% 그리고 순이익률은 3.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ROE도 한때 13% 정도 갔던 것이 현재 4.5%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출이 증가를 해야지 곧 판관 비율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인데,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과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해 볼 수가 있는데, ROE의 변동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ROE가 현재 올 2분기 4.5%인데 2019년 상반기까지 좋았던 모습이 뚝 떨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부채비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 80%까지 같은 60%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고, 부채비율도 실제로 부채를 갚았다기보다는 차입금을 갚았던 것보다는 매입 채무를 좀 줄여나가면서 부채비율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ROE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살펴보는데요. 올 2분기에 주가 많이 오르면서 현재 시가총액 7,638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렇고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올 2분기 상승을 했는데, 자본은 1,458억이고요. 자본은 앞에 매출이 줄면서 수익이 또 많이 나지 않으면서 최근 한 1년 동안 별 변동이 없고, 그리고 부채는 앞에 말씀드린 매입 채무 등이 좀 감소하고 약간의 차익금을 갚으면서 1,054억으로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시가총액과 자본의 괴리가 커져 있고요. 이것은 몇 년 뒤에 일어날 수소 관련 매출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매출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주가가 많이 앞당겨서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그리고 PER,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주가 많이 오르면서 PBR이 1.1 정도에서 5.2까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ER은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까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서 최근 1년의 합산을 보면 최근 1년 합산의 PER이 115.7, 그리고 PFCR은 136.4까지 증가를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높은 모습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당겨서 반영을 한 현재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의 수와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 회사가 나중에 크게 한 번씩 충당금을 쌓거나 그리고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수가 한때 82일까지 내려갔다가 올 2분기에 118일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돌아가는 회전율 수가 늘어나면서 현금에 도는 것이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도 발행하고 했던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 수도 48일에서 최근 급등을 해서 70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파란색 막대인데요. 앞에 뭐 매출액과 거의 연동이 되지만 2016년, 17년까지 플러스의 모습을 나타내다가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뭐 회사가 또 이제 돈을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 차입금을 늘렸다가 다시 갚았다가 다시 또 3호 CB를 발행을 하면서 차입금이 증가를 해서 이것으로 생산시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또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금 운용이 약간 들쭉날쭉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CB를 전환사채를 3호로 발행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분기에 이제 다시금 영업 현금흐름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매출 채권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증가를 하면서 현금을 약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금을 운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과거에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대충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CB를 발행한다든가 신주인수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모습을 보면,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영업이익 증가를 했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앞에도 살펴보셨겠지만, 영업이익 증가를 할 때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은 별로 증가를 하지 않았던 모습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회사의 현금이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어서 자금 차입을 또 하게 됐고, CB를 발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의 과거 수치가 앞으로 회사를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그리고 CEO가 어떻게 자금을 배분을 하고 운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밟아나가고 하는 것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